자, 그러면 전기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봤으니 전기를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전기의 순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죠. 분리된 전기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땅으로. 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영광건자력 발전소입니다. 오른쪽에 여기는 광양제철소입니다. 전남 여수에 있는 그 전남 광양에 있는 광양제철소입니다. 이 광양제철소에서 전기를 쓰는데 영광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발전소에서는 뭘 하느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저렇게 강제로 분리한다 그랬죠. 분리된 그 전기가 저기서는 합쳐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이쪽으로 흐르게 한 거예요. 이쪽으로 흐르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힘을 쓰는 게 광양제철소에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저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전기가 똑같습니다. 아까 물레방아에 위에 있는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밑에 내려온 물의 양이나 성분이나 똑같다고 한 것처럼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들어가는 전기가 양이 똑같습니다. 전기에너지를 쓰는 건 이렇게 흐르는 힘을 쓰는 겁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누전이 뭐냐? 발전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했죠. 분리를 해서 정해진 길로 흐르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전선로입니다. 우리가 전선의 피복을, 절연 피복을 해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그쪽으로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전기 회로죠. 이게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바깥에 까만 이 선이 절연 피복이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흐르게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피복이 손상이 된 거예요. 절연이 파괴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전기가 새 나옵니다. 누전, 셀루자 전기전자죠. 리크되는 겁니다. 리크. 저 리크된 전기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버립니다. 땅으로. 왜 땅으로 가느냐? 자, 전기하고 물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기가 인도양이 여기 태평양쯤 되죠. 인도양에서 펌핑을 해서 바닷물을 퍼올렸습니다. 그래서 물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순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터져버렸어요, 배관이. 그러면 이 물은 흘러내려서 태평양으로 가버립니다. 왜냐? 자기가 원래 바다에서 나왔잖아요. 바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바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이쪽 배관으로 안 가고 그냥 땅으로 바다로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전입니다. 누전. 전선로에서 이탈한 누전 전기는 가장 쉬운 경로로 지구로 돌아갑니다. 땅이든 바다든 지구에서 나왔으니까 그 에너지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전을 전기기술자들은 지락이라 그럽니다. 지락. 땅지자 떨어질 낙자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 누전 차단기가 ELB라 그러죠. Earth Leakage Breaker입니다. 땅으로 새는 것을 차단하는 차단기라는 겁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 순환되는 루프를 그렸는데요. 발전소가 있죠.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1차 변전소에서 전압을 성압을 하죠. 성압을 해서 초고압으로 성압을 해서 송전선로로 보내서 2차 변전소, 수용과 인근에 있는 2차 변전소에서 다시 받아서 전압을 낮춥니다. 낮춰서 배전전압까지 낮춰가지고 수용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과에서 쓰는 거죠. 전기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발전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소. 우리 발전소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보겠습니다. 모든 발전소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원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이해하면 다른 모든 발전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는요, 한국형 경수원자로입니다. 그 경수원자로 모양이 이렇습니다. 원자로가 있죠. 원자로 안에 원자로에서 그 핵 분열을 일으키죠. 저기 이제 E는 MC 제곱이라고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발견을 하고 설명을 했던 식이죠. 저게 질량 결손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1과 1을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2를 1과 1로 분리를 하면은 1과 1로 분리가 되는데 0.9, 0.9로 분리되는 거죠. 0.2가 사라진 거죠. 그 사라진 질량이 저렇게 에너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원자로입니다. 저기서 엄청난 열이 발산이 됩니다. 저 C가 광속이죠. 광속이라는 게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 엄청난 속도지 않습니까? 그 광속의 제곱의 질량 결손의 질량을 곱한 만큼 에너지가 나오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옵니다. 그 열 에너지 나온 거를 저기서 물을 끓입니다. 빨간 루프가 돌고 있죠. 저기에 경수를 씁니다. 경수. 경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물입니다. 일반 수소수 H2O. 그 경수를 쓰는 게 경수로고 중수로는 이 중성자가 두 개, 원래 수소가 그
원자번호 1번이라고 그랬죠.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소인데 중성자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무거운 수소를 쓰는 겁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 수소를 가지고 저 첫 번째 냉각제로 쓰는 게 중수로입니다. 중수로하고 경수로하고 차이가 뭐냐? 중수로 원자로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원자로를 가동을 하고 난 다음에 플루토늄이라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게 핵무기의 원료가 되죠. 근데 경수로에서는 플루토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핵무기의 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대부분 경수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저 중수로 발전소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중수를 이용하는 그런 발전소가 있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기서 경수냉각제로 한번 이렇게 냉각을 시켰죠. 저게 이제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난 그쪽에 저 물이 순환을 하면서 그 원자 핵분열 반응을 좀 늦추는 감속제 역할을 하고 그게 또 냉각을 하면서 열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열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두 번째 그 루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나오는 첫 번째 순환하는 그 초고온의 전기가 초고온의 물이죠. 물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물을 돌립니다. 이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듭니다. 초고압의 고온의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복수기라고 저 만들어진 전기를 급속도로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냉각을 시키면 압력 차이가 생기겠죠. 그 열락 차이에 의해 가지고 압력 차가 생기는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아주 전기가 고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발전소가 전부 해안가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복수기에서 냉각을 시키는 이 물을 바닷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발전소가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이 형태로 이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이 터빈을 돌리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발전기에 연결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발전소입니다. 저 물을 끓이는 물을 끓이는 형태를 석탄이나 석유를 쓰면 그게 화력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뭐 LNG를 쓰면 LNG 발전소죠. 수력은 뭐냐? 이 터빈을 돌리는 거를 물에 흐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게 수력 발전소입니다. 풍력 발전소는 이게 바람의 힘으로 돌리는 거죠. 조력 발전소는 우리 조수관만 차이가 있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 이렇게 차이가 있죠. 밀물, 썰물 차이가 있는 이 물의 고저차를 이용해 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해서 그 힘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게 조력 발전소입니다. 파력 발전소는 뭐냐? 파력 발전소는 파도가 이렇게 치죠. 파도가 수직 상하 운동을 하죠. 이 상하 운동을 하는 걸 저 밑에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거 그게 파력 발전소입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전지 같은 게 있죠. 그건 이제 이 형태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발전입니다. 자, 발전소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한국형 경수로는 격리된 열교환기를 사용하고 있죠. 저렇게 격리가 되어 있는 열교환기를 씁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높습니다. 특징이. 근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그때 파손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후쿠시마 원전하고 우리나라 원전하고 근원적으로 좀 다릅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게 없습니다. 두 번째 순환로가 없고 첫 번째 저 순환하는 저 물이 바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저기가 깨져버린 겁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그러니까 방사능 그 원자로에서 그 직접 나오는 그 물이 유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이 유출돼서 바다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원자력 발전소나 모든 저런 발전 계통은 그 풀 프로프 타입입니다. 풀 프로프 타입.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장이 났을 때 정지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 정지돼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는데 후쿠시마는 어떻게 됐느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원자로를 멈추도록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멈추도록 동작하는 전원이 꺼져버렸어요. 이 뭐 사람의 실수와 어떤 자연재해가 같이 중복이 돼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게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동이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덮었죠. 덮어서 바깥으로 방사능이 나오지 않도록 덮었는데 계속 원자로에서 계속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쿠시마 원자로하고 한국 경수로하고 이런 어떤 안전성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전기 기술인들이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터빈입니다. 터빈. 발전기를 돌리는 터빈입니다. 이 터빈에 전기 스팀이 가서 이 날개를 때리면서 이제 터빈이 도는 거죠. 이게 발전소
전기 대수선 공사 오바울이라고 합니다. 오바울 공사하면서 이제 터빈을 뜯어내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넣는 거죠. 그 오바울 할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 발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전기. 이게 지금 발전기인데요. 발전기 돌고 있죠. 요게 여자기입니다. 여자기. 발전기라는 게 뭡니까? 발전기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 전기를 하면서 쓰는 많은 법칙들은 사람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법칙을 발견해 놓은 거예요. 아주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평생을 연구를 해서 평생을 바쳐서 하나의 법칙을, 하나의 이론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이론을 가지고 지금 전기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론을 그냥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연구를 해서 심혈을 바쳐서 나온 그 결과물을. 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 E는 N의 dt분의 d파이죠. 이게 발전기 권선입니다. 권선. 코일 권선 곱하기 dt분의 d파이라는 것은 시간당의 자개의 변화율이죠. 거기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라는 사람이 저걸 발견을 한 거죠.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발전기라는 거는 여기서 이 발전기 쪽에 축이 연결되어 있고 이 여자기에서 발전기 축에 연결되어 있는 회전자, 즉 가운데 돌고 있는 저 회전자로 전기를 공급을 합니다.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안쪽에 도는 그 계자를, 회전자를 전자석을 만들어서 전자석이 이렇게 돌면 자기장이 변화를 하죠. 그 dt분의 d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장이 변화를 하는데 그 주변에 코일이 감겨 있죠. 권선이. 저 권선의 유도기전력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도기전력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 자개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걸 반발하는 형태의 자개를 만드는, 그 자개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자연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불안정해질 때 안정을 찾으려는 그런 자연 복원력이 있다 그랬죠. 그 자연의 선리입니다. 자기장이, 회전자가 움직이면서 자연 상태에 있는 그 자연의 어떤 자기장을 파손을 한 거예요. 파손을 해서 불안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다시 그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려는 자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반발자개입니다. 이 반발자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의 본질입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발전기 안에서 저런 전자기파 형태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발전기는 자연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분리라는 형태가 저렇게 분리를 합니다. 저기 저 그림이 전자기파가 움직이는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전자기파는 전개하고 자개하고 서로가 서로의 길을 만들어주면서 갑니다. 앞에 징금다리를 놔주고 그걸 내가 밟고 또 징금다리를 놔주고 밟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전개하고 자개하고 만들어지는데 이 자개가 뭐냐? 자개는 이제 수평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크로스 직교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발전기의 여자기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안에 움직이는 저 회전자의 자개를 공급하는 거죠. 그 자개를 만드는 거죠. 회전 자개를 만드는 거죠.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니까 그 회전 자개하고 수직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생기죠. 저 전개에 의해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개를 만들어 주니까 이 자개하고 직교하는 전개가 만들어집니다. 전개라는 게 뭡니까? 플러스 전기에서 마이너스 전기로 전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전개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자가 움직이면서 자연의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분리를 하는 거죠. 이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발전기가 이제 그 발전기 내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자, 여기서 유기기전력을 만드는 거죠.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밑쪽으로 이제 생산전력이 나오고 들어가고 하죠.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의 전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기에서 가운데 회전자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이게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는 기밀이 되어 있습니다. 기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소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전소에서 가끔씩 그런 그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수소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사고입니다. 수소가스는 아주 강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소가스가 폭발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발전기 안에 수소가스를 채워놨습니다. 공기를 빼고
수소가스를 넣으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발전기를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전류가 흐르고 회전을 하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겠죠. 그 열을 냉각을 시키는데 그 냉각성이 수소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냉각을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는 마찰 계수가 적습니다. 공기보다도. 우리 공기가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그 부력을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밀도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그 밀도가 엄청난 반발력을 방해를 하게 돼요. 마찰력의 형태로. 수소가 마찰 계수가 작기 때문에 발전기가 도는 게 공기 중에서 도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씁니다. 그 다음에 산소하고 결합하는 게 산화죠. 산화 부식이죠.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있잖아요. 공기를 빼고 수소를 넣음으로써 산소가 없으니까 녹이 쓰지 않습니다. 이 원리에, 이 이유에 의해서 발전기 안에 이제 수소가스를 넣어 놓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이 어딘가 이렇게 리크가 되고, 리크에 대한 그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고, 경보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저 수소가스가 폭발하면서 그런 수소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부 건성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회전자개를 만들어주는 그 회전자개고요. 회전자고, 바깥에 이게 이제 고정 전기자입니다. 이게 돌면서 DT, D파이 그 시간에 대한 자개 변화율을 만들어주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기전력이 유도가 돼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발전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터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발전소의 심장부죠, 심장부. 터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고온 고압의 전기가 나오죠. 그 전기가 맨 첫 번째 이 고압 터빈을 때립니다. 고압 터빈이 이렇게 파이가 좀 작죠. 전기 압력이 높으니까 저 고압 터빈을 한번 때리고 그 전기가 나와서 저압 터빈, 중압 터빈, 저압 터빈을 이렇게 때리면 여기 중간 정도 압력, 이건 이제 압력이 낮은 전기로 돌릴 수 있는 터빈이죠. 이렇게 대부분 3번 때립니다. 3번. 전기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3번을 때려서 터빈을 돌려줍니다. 터빈을 돌리고 거기에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 발전기 그 가운데 이게 발전기 가운데 이제 회전자개를 만들어주는 거죠. 가운데 회전자개를 회전을 시켜서 그 여자기에서 이제 회전자개 쪽으로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 나오는 거죠. 발전기에서 생산한 전력이 이렇게 출력이 나옵니다. 이게 발전소의 심장부 터빈룸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이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의 출력 전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22,000V 정도 되고 수력이 11,000V, 화력이 22,000V 정도 됩니다. 이게 충남 보령에 있는 보령화력 발전소인데 제가 저 발전소 공사를 할 때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전력이 나옵니다.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압을 시킵니다. 성압. 오를 성자죠. 압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초고압으로 전압을 높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소 안에 있는 변전소입니다. 발전기에서 나온 그 전압을 이 발전소 안에 있는 전압에서 초고압으로 올려서 송전선로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걸 테이크업 타워라 그럽니다. 여기서 나가서 송전선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송전선로입니다. 송전선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54, 345, 765 이 계통을 대부분 쓰는데요. 이게 345 철탑입니다. 34만 5천 볼트죠. 그리고 765를 쓰고 있는데 일부 쓰고 있습니다. 일부. 태백에서 가평 가는 그 구간이 이제 765 선로를 쓰고 있는데 철탑 모양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영동고속도로 타고 저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이 철탑이 있어요. 왼쪽 산에 저 철탑이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딱 봐도 저건 좀 다르네 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게 765 철탑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전압을 높이느냐? 왜 전압을 초고압으로 높여서 송전을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기하고 물하고 똑같다 그랬죠. 여기도 이제 물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에서 수직 직하로 지금 배관이 하나 내려와 있죠. 거기 분기 배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굵기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저 배관에는 시간당에 25톤의 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50톤, 75톤, 100톤 점점 많아집니다. 왜 많아지겠습니까? 감각적으로 생각이 나죠. 이해가 가죠. 압력이 다른 겁니다. 압력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이 밑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압이 강하게 걸리는 겁니다. 수압이 강하게 걸리니까 같은 굵기의 배관에 밀어내는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압력이 세니까. 전기가 똑같습니다. 송전선로의 이 송전선로 케이블의 굵기를 무한정 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풍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한된 굵기의 송전선로에 많은 양의 전기를 흘리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수압이 높은 배관에 많은 양의 물이 동일 시간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동일 직경 동일 시간에 공급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 수압의 차이 때문이잖아요. 이 전선의 송전선로의 제한된 굵기에 많은 양의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전압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용과 주변에 있는 2차 변전소입니다. 강압 변전소, 내릴 강자죠. 전압을 이렇게 여기서 그 초고압을 받아서 전압을 낮춰주는 겁니다. 낮춰서 우리나라 배전전압, 우리나라 이제 그 배전을 해주는, 수용가로 배전을 해주는 전압은 22,900V를 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전압이죠. 전주가 있고 전주 위에 걸려있는 그 전선로에 22,900V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배전 전압으로 낮춰서 배전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수용가에 일반적으로 쓰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주상변압기입니다. 기둥주자 위상자죠. 기둥 위에 달려있다고 주상변압기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사용전압 380V, 220V로 낮춰서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교육장의 전기도 저런 형태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겁니다. 저게 전기 에너지가 전체 흐르는 순환 계통을 개괄적으로 한번 본 겁니다.